안녕하십니까. 정량간호총무 10주차 발표를 맡은 박지혜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2차 암 예방 중에서 캔서 스크리닝 테스트와 모대암 조기 검진 방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예방은 1차, 2차, 3차 암 예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암 예방은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를 가능한 제거하여 암의 이완을 막는 것입니다. 2차 암 예방은 고위험군이나 암의 전 단계에 있는 집단을 밝혀 조기 검진 및 발견하여 가능한 빠른 시기에 암을 치료하고 암의 진단이나 암에 의한 죽음을 막는 것입니다. 3차 암 예방은 암의 진행이나 재발 혹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간에는 2차 암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암 예방에서 캔서 스크리닝 테스트란 간편하고 신속한 결과를 나타내는 검사법을 적용하여 암에 이완되어 있어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질병 상태를 조기에 추정해내려는 노력으로 암 사망률의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암 조기 검진의 이득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할 수 있고 간단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의 평가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는 해당 암을 가진 사람 중 검사가 양성인자의 비율입니다. 특이도는 해당 암이 없는 사람 중 검사가 음성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양성 예측도는 검사가 양성인 사람 중 해당 암이 있는 사람이고, 음성 예측도는 검사가 음성인 사람 중 해당 암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기 검진의 효과의 평가에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발견되는 환자 수, 병기의 분포, 생존율의 증가와 사망률의 감소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검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의 특성은 공중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발견이 가능한 무증상 시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무증상 시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결과가 개선될 수 있어야 하고, 검사의 특성은 무증상 시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사 민감도가 높아야 합니다. 위 양성 결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사의 특이도가 높아야 합니다. 환자가 용인할 수 있는 검사여야 합니다. 선별 집단의 특성은 선별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질병의 유병률이 충분히 높아야 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환자가 추가 검사 및 치료에 기꺼이 따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캔서 스크리닝 테스트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을 보시면 비교적 간단한 치료 방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질병의 예후가 좋고 의료 비용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검진에서 음성으로 나올 피험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위음성군의 경우 진단의 시기를 놓쳐 암 병기를 진전시킴으로써 오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위양성군에 대한 불필요한 진단 과정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경계군 이상자에 대한 과다한 치료가 진행될 수 있고, 검사 방법 자체의 위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 검진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발견 기간 바이어스입니다. 이는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된 경우 그만큼 생존율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간 차이 바이어스입니다. 이는 진행이 느린 질병이 빠르게 진행하는 질병에 비해 진단에 유리하여 예후가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 바이어스입니다. 연구 대상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상이 선택적으로 뽑힘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다 진단 바이어스입니다. 평생 발병하지 않을 질환이 과다로 진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바이어스를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조기 검진을 시작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 관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검사상 양성자에 대한 추적 진단 및 치료의 실패, 사용하는 검사 방법의 민감도 저하, 대상자들의 참여 저조 등으로 조기 검진 사업이 사망률의 감소를 유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7대암 검진 권고안입니다. 지금부터 함종별 스크리닝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트릭 캔서 스크리닝을 보시면 2017년 위암은 전체 암 발생의 12.8%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남녀의 성비는 2대1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건수를 보면 남성 암 중 1위, 여성 암 중 4위였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28.1%로 가장 많았고 70대, 50대의 순서였습니다. 위암 검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결과 이 내시경 검진을 받은 사람은 최대 65%의 위암 사망률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위암검진 권고안입니다. 대상은 만 40세에서 74세의 성인 남녀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암의 선행 병변으로 간주되는 위축성 위암, 장상피 화생, 이형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위암 검진을 받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75세에서 84세의 대상자는 위암 검진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85세 이상의 대상자는 위암 검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검진 주기는 2년입니다. 기본 검사는 비내시경 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장 조형 촬영보다도 정확도가 높아 위암 사망률을 2배 이상 낮출 수 있고 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 내시경이나 셀리포박터 검사를 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검사는 위장 조형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내시경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비내시경보다 쉬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장조형 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내시경 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 식도, 위, 식이 지장을 보는 검사로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 드물지만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이나 인후, 식도 상부의 협착으로 내시경 통과가 힘든 경우 금기사항입니다.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전까지 식사를 마치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하여야 합니다. 흡연은 위액 분비를 항진시키며 위연동 운동을 증가시키므로 검사 당일은 금연이 필요합니다. 위장 조형 촬영은 조형제를 마시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위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검사를 위해 마시는 용액을 흡인하거나 드물게 발진, 쇼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최대 0.042%로 매우 낮습니다. 위내시경보다 쉬운 방법이지만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위장 조형보다는 위내시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장관 조형 촬영과 위내시경 검사를 비교해보면 위장관 조형 촬영의 민감도는 60에서 80%, 특이도는 80에서 90%, 양성 예측도는 1에서 2%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의 민감도는 81%에서 93.8%, 특이도는 99.5%에서 100%, 양성 예측도는 99.1%, 음성 예측도는 99.6%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근래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위암 선별 검사로 선택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결과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며 내시경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조직 검사 시 병리과 전문의의 판독을 거쳐 결과 보고지가 작성됩니다.
위암 검진 결과의 통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콜론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2017년 대장암 발생은 남녀를 합쳐서 전체의 1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녀의 성비는 1.5대 1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였고 발생 건수는 남성암 중 3위, 여성암 중 3위였습니다. 남녀를 합쳐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50대의 순서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장암 검진 권고안입니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입니다. 81세 이상의 경우 검진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원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진 주기는 1년입니다. 기본 검사는 분변 자멸 반응 검사입니다. 이상 소견 시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는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 조형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변 자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이중 조형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분변 자멸 검사입니다. 대장암의 초기 증상이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이므로 소량의 대변을 채취하여 대변에 피가 섞였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혈액의 양을 알아보는 정량 검사와 혈액이 섞여 나오는지 알아보는 정성 검사로 구분됩니다.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 충분한 양의 분변을 체변통에 받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하였다가 검진 기관에 제출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검사하면 검진의 정확도가 높아지나 우리나라 50세 이상 분변 자멸 검사를 받는 비율은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년 시행하는 경우 대장암 발견에 대한 민감도는 약 70%, 특이도는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 실제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2에서 10%, 대장암 및 선종성 용종을 발견한 경우는 20에서 30% 정도로 위양성률이 높습니다. 대장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을 통하여 대장 전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직접 대장 속을 볼 수 있어 정확한 검사 방법입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결장암을 확진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 방법이며 검사 과정이 힘들고 검사를 위해 장 청결을 해야 합니다. 검사 일주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 검정 쌀 등 소화되지 않는 잡곡, 3일 전부터는 단단한 섬유질의 채소 등을 피해야 합니다. 대략 2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부작용으로 장천봉,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장 이중 조형 검사입니다. 항문을 통해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바륨이라는 조영제와 공기를 대장 내에 넣어 바륨으로 대장 점막을 도포하고 공기로 대장 내강을 확장시킨 후 X선 투시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는 검사 방법으로 작은 용종의 발견률이 대장 내시경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최근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S결장경 검사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전처치로 대장의 약 반 정도인 항문에서 S결장까지의 부위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내시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병변들에 대해서는 예민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은 검사법이나 근위부 대장에 존재하는 대략 50%의 종양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 비하여 완전하지는 않으나 시행하기 쉽고 안전 효율적이며 동시에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2020년 대장암 검진 NCCN 가이드라인입니다. 위험 요인에는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선종, SSP, 대장암 과거력이 없는 경우,
CRC 또는 확인된 진행성 선종에 대한 부정적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선별검사는 대장 내시경이나 대변검사, 직장경 검사, 전사나 단층 촬영, 대장 조영술이 시행됩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없다면 10년 내에 재검진이 권고되며 용종이 있어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용종의 크기가 1cm 미만일 경우 10년 이내에 재검진이 권고됩니다. 선종이나 SSP의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대장 내시경으로 폴립을 찾아야 합니다. 대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1년 내 재검진이 권장되고 양성인 경우 대장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피트 DNA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음성인 경우 3년 내에 재검진이 권장되며 양성인 경우는 역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결장경 검사와 전사나 단층 촬영 대장 조영술의 경우 검사 결과와 용종 유무에 따라 추적 검사 기간과 방법이 달라지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버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2017년 간암 발생은 전체 암 발생의 6.6%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녀의 성비는 2.9대 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건수는 남성의 암 가운데 5위, 여성의 암 중에는 6위였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6.7%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대의 순이었습니다. 고위험군에서 간암 검진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37%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간암 검진 권고안입니다. 대상은 만 40세 이상의 성인 고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간경변증이 있거나 비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이 양성인 경우,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인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인 경우입니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40세부터 간경화증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이 없이 진단 시점부터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진 주기는 6개월입니다. 간 초음파를 통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혈액을 통한 혈청 알파 태아단백 검사는 간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간암 검진 권고안이며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 초음파 검사입니다. 간으로 보내 반사되는 초음파를 통해 간 속의 이상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으로 다른 상복부 장기에 비해 간 초음파 검사 시 위장간 공기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위장간 공기가 간을 가릴 수 있으므로 검사 전 6시간 정도는 금식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명치뼈와 오른쪽 갈비뼈 하방 복벽에 초음파를 전달하기 위한 젤을 바르고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배를 내밀며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왼쪽으로 돌아 누운 자세에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대개 5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호흡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초음파로 검사할 수 있는 간의 부위가 제한되므로 최대한 간 전체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호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청 알파 태아단백 검사입니다. 간암의 알파 태아단백 AFP는 태아 혈청 단백으로 태생기의 생성, 생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8개월이 지나면 성인에서 관찰되는 수치까지 감소합니다. 간암 또는 난항에서 유래된 생식세포 종양에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암의 감시검사에서 이용하며 치료 효과 판정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AFP 정상 수치는 0에서 7입니다. 치료 후 AFP가 다시 상승한다면 재발이나 전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AFP는 임신 중인 산모와 양성 간질 환자에서도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AFP 검사와 초음파를 함께 시행하면 만성 HBV, 만성 HCV 환자에게서 간암 진단의 민감도를 75%에서 10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Other GI Cancer Screening입니다. 식도암의 경우 검진 방법으로는 식도 내시경 및 초음파 내시경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한 55세 이후의 성인 남녀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담낭암은 현재 특별히 권장되고 있는 조기검진법은 없으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 팽만감, 소화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 진료를 통해 소화기계의 어느 부분의 이상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게 해주는 혈액검사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사람, 당뇨나 만성췌장염 환자, 흡연자 등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네클로직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설비컬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2017년 자궁경부암은 전체 암 발생의 1.5%이며 여성의 암 중에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5.8%로 가장 많았고 50대, 30대의 순이었습니다. 자궁경부 상피 내암의 발생은 25세에서 29세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자궁경부암의 주 위험 요인은 성생활의 시작 연령, 분만 횟수, 감염, 본인 및 배우자의 위생상태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비정상적인 질출혈, 냄새가 심한 질분비물 등이 있으나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아 정기검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입니다. 대상은 만 20세에서 74세의 여성입니다. 만 75세 이상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속 3회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검진 주기는 2년입니다. 기본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입니다. 추가 검사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가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만으로 단독 받는 것은 검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입니다. 작은 소를 이용하여 자궁경부 표면의 세포를 채취합니다. 유리 슬라이드에 바른 후 알코올로 세포를 고정하고 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세포의 이상을 검사합니다. 소요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검사의 정확도는 57에서 58% 정도이며 통증은 없습니다. 검사 전 48시간 내에 형광계, 질세척, 질내 약물, 탐폰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생리 기간 중에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보다 민감도가 높고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배양이 어렵기 때문에 핵산을 이용한 검사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자궁경부 세포 검사와 마찬가지로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고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의 크기 및 중증도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액상세포 검사입니다. 작은 소를 이용하여 작은 경부 표면의 세포를 채취하며 세포 보존액이 담긴 병에 고정하여 검사실로 보낸 뒤 혈액, 점액세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진단에 필요한 세포만 선별하여 슬라이드에 도말하고 현미경으로 세포 이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요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정확도는 75에서 80% 정도이며 통증은 없습니다. 검사 전 48시간 내에 성관계나 질세척, 질내 약물, 탐폰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생리기간 중에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자궁경부 조직검사입니다. 자궁경부 조직을 물리적으로 여러 부위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세포조직학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4군데에서 6군데 정도 떼어내며 소요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정확도는 95% 이상이며 아랫배에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검사 후 2, 3일간 출혈이 있을 수 있고 검사 후 한 달간 성관계나 목욕, 수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2012년 자궁경부암 조기 선별 검진 일시시행 가이드라인입니다. 연령에 따라 검진의 방법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21세 미만의 경우 검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1세 이상 29세 이하의 경우 3년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음성인 경우는 3년 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재검이 필요합니다.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경우 HPV 검사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5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하며 HPV가 포지티브이고 세포진 검사가 네거티브인 경우 12개월 간격으로 세포진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HPV16과 18이 포지티브인 경우 질 확대경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HPV16, 18이 네거티브인 경우 12개월 내에 세포진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HPV 네거티브이거나 세포진 검사가 네거티브인 경우 5년 내에 세포진 검사를 권장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3년마다 세포진 검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이전 검사 결과가 계속 음성이 나왔다면 검진이 권고되지 않으며 자궁 절제술 후에는 검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HPV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연령에 따른 검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엔도메트리얼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2017년 자궁내막암 발생은 전체 암 발생의 1.2%, 전체 여성암 발생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6.9%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의 순서였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 권장하는 조기검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궁 내막암을 진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궁 초음파를 시행할 필요는 없으나 생리량이 과다하거나 주기가 불규칙할 경우 폐경인데도 질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부인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제스틴을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스트로겐 대치요법을 받는 폐경 여성, 유전성 비폴립, 대장 직장암 증후군의 가족력을 가진 여성,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와 같이 무배란성 주기를 갖는 폐경 전 여성은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바리안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2017년 난소암 발생은 전체 암 발생의 1.2%, 전체 여성암 발생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8.5%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의 순이었습니다. 난소 상피암의 경우 효과적인 조기검진 방법이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를 이용하여
난소 상피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난소의 양성 동향과 암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난소암의 증상은 특징적인 것이 없고 복부팽만, 소화불량, 하복부 동통 등과 같이 비특이적 증상이 있어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위험 인자로는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무배란에 의한 불임인 경우, 골반 방사선 치료의 가거력 등이 있습니다. 브레스트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2017년 유방암 발생은 남녀를 합쳐서 전체 암 발생의 9.6%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녀의 성비는 0.004대 1로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자였습니다. 발생 건수는 남자가 95건, 여자가 22,300건으로 여성의 암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32.4%로 가장 많고 50대, 60대의 순이었습니다. 선별 검사를 통해 유방암 사망률이 15%에서 3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유방암 검진 공고안입니다. 검진 대상은 만 40세에서 69세의 여성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여성에서 유방 촬영을 이용한 검진이 유방암 사망률을 낮추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 수준은 낮습니다. 검진 주기는 2년입니다. 기본 검사는 유방 촬영술입니다. 추가 검사는 유방 초음파이며 유방 조직의 양이 많은 치밀 유방일 경우 유방 촬영술과 더불어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유방 촬영 검사입니다. 유방 촬영기에 유방을 놓고 X선 촬영을 하며 유방을 검진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시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있지만 정확도가 높고 작은 암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쪽 유방을 다른 방향으로 각각 2장씩 촬영합니다.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 유방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유방 촬영술보다는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결과는 정상, 추가검사 요망 등으로 나오며 추가검사로는 이상이 의심되는 부위에 대해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거나 확대 촬영술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유방 초음파 검사입니다. 유방으로 보내 반사되는 초음파를 통해 유방의 이상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10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유방에 지방 조직이 많을수록 작은 고형 종괴를 찾는 데 민감도가 떨어지고 미세 석회화를 발견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 양성, 양성 추정으로 장기 추적 검사 요망, 조직 검사 요망, 악성 가능성 높음 등으로 보고됩니다. 임상 유방 진찰입니다. 의료인이 직접 유방을 진찰하는 검사 방법으로 유방 전체의 모습과 크기, 경도, 유동성 등을 사정하고 덩어리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유두를 적당한 힘으로 짜보아 분비물이 나오는지 관찰합니다. 유방이지만 겨드랑이도 함께 검진하여 발적, 감염, 비정상적인 색소 침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2019년 NCCN 유방암 선별 검사와 진단 가이드라인입니다. 임상적으로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증상이 없는 경우 평균 위험은 연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25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경우 매 1에서 3년마다 의료기관에서의 검진이 필요하고 40세 이상의 경우 매년 의료기관에서 유방 촬영 검사와 유방 단층 촬영술과 같은 검진이 필요합니다. 위험 요소가 증가된 경우는 이전에 유방암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에 의해 평생 유방암 위험이 20% 이상인 여성, 30세 미만에서 흉부 RT를 받은 경우이며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연간 유방 MRI 검진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침습성 유방암 위험 요인이 1.7% 이상인 경우에 35세 이상 여성, 소엽 상피내암이나 비정형성 상피 증식, 비정형 소엽 증식이 있고 항생 유방암 위험이 20% 이상인 여성의 경우에는 6에서 12개월마다 검진과 매년 유방 촬영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암시되었으나 유전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유전 상담사에게 유전 검사를 의뢰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 증상별로 추가적인 검사를 거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며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런캔서 스크리닝입니다. 2017년 폐암 발생은 남녀를 합쳐 전체 암 발생의 11.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녀의 성비는 2.2대 1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건수는 남성암 중에 2위, 여성암 중에 5위였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34.6%로 가장 많았고 60대, 80대의 순이었습니다. 폐암은 전체 암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흡연자의 경우 폐암 검진을 받으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2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폐암 검진으로 폐암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10.6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폐암 검진 권고안입니다. 대상은 만 54세에서 74세의 남녀 중 고위험군입니다. 폐암 검진 대상 고위험군의 기준은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입니다. 해당 연도 전 2년 내에 일반 건강검진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이고 해당 연도 전 2년 내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입니다. 검진 주기는 2년입니다. 저선양 흉부 CT 검사를 기본 검사로 합니다. 단순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객담 세포진 검사, 혈청 종양 표지자는 폐암 검진 방법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객담 세포진 검사입니다. 가래에 섞인 세포 속에서 암세포를 발견해내는 검사법입니다. 가능한 이른 아침에 가래를 용기에 넣어 마르지 않게 한 후 제출합니다. 매번 암세포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회 정도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 중심부에 위치한 암에서는 진단율이 높지만 말초 병변인 경우에는 진단율이 낮고 초기에는 특히 가래에 암세포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진단율이 높지 않습니다. 흉부 엑스선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폐에 혹이 생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보통 5mm 이상이 되어야 발견됩니다. 심장 뒤쪽과 뼈와 겹치는 부위 등은 위치에 따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 및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선양 흉부 CT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금식 및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에서 발견되는 이상 병변은 폐암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2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이 가능하며 장점으로는 방사선 사용량이 일반적인 흉부 CT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문제점은 폐 실질 병변에 비해 평편 상피세포암이 흔히 생기는 기관지 내 병변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폐암이 의심되어 조직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폐암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NCCN 폐암 검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력, 무작위 노출, 직업적 노출, 암 과거력, 부모 형제 자녀의 가족력,
폐섬유증, 간접 흡연 등이 있고 위험 상태에 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고위험군 중 그룹 A는 55세에서 77세, 30감년 이상 흡연자, 흡연을 중단한 지 15년 이하인 경우이며 그룹 B는 50세 이상이고 20감년 이상의 흡연 과거력이 있으며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1.3%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검사 참가자들은 내과 의사와 검사 시행의 득과 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의사결정을 시행할 것이 권장됩니다. 검사 방법은 저선량 홍보 전층 촬영이 사용됩니다. 중위험군은 연령이 50세 이하이고 2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거나 2차 흡연 노출 경험이 있고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없는 상태로 폐암 검진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저위험군은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20감년 미만의 흡연력이 있는 사람으로 역시 폐암 검진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CT 검사 결과에 따른 검진 주기 및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대암 조기검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 대상은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3종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 기간은 원칙적으로 모든 검진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2차 건강검진 및 2단계 이상의 암검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검진 기간은 지정 검진 의료기관에 반드시 예약 후에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의 통보는 검진 기간이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 결과를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검진 실시 방법은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기관의 확인은 개별 통지된 암검진 안내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대암 조기검진의 검사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암은 국가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는 5대암은 아니지만 흉부 방사선 검사로 폐 결절을 효과적으로 조기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16년 보건복지부는 추가 권고안을 발표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관련 아티클입니다. 대장암 1차 검진 방법으로 분변자멸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 간의 비교 효과 연구입니다. 배경은 매년 시행해야 하는 분변자멸 검사의 국내 4년 이상 지속 참여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분변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정량검사에 비해 결과 판정이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정성검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분변검사의 유양성률을 높여 확진검사인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양성 예측도를 낮추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장내시경을 통한 1차 검진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장내시경 1차 검진은 드물지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4개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 연구들의 결과는 2023년 이후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대장암 검진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장암 1차 국가검진 방법으로서 현재의 분변자멸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 간의 이득과 이의에 대한 비교 효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의 결과는 2004년 이후 보다 객관적인 정량 분변자멸 검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대장내시경 검사 청구 건수가 2004년 20여만 건에서
2013년 200만 건에 육박하여 빠른 속도로 국내 대장 내시경 검사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아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군과 비슷한 대사군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결과는 대장암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대장 내시경 또는 근변자멸 검사를 받은 비율이 의미 있게 낮았습니다. 따라서 국내 대장암 빅데이터의 후향적 환자 대조군 분석에서 대장 내시경이 근변자멸 검사보다 대장암 발생의 위험 감소 효과가 보다 뚜렷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추출과 분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02년에서 2008년 사이 대장 내시경을 한 번이라도 받거나 국가암검진 대변검사를 받은 경우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대장암 발생은 암검진 미수건군에 비해 약 65.2%와 15.9% 감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암검진에서 대변자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확진 검사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향후 대장암 발생 위험이 미수건군에 비해 1.82배 증가하여 대변자멸 검사 양성인 경우 반드시 대장 내시경 후속 검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장 내시경 후 발생하는 대장암의 특성과 예후는 대장암 진단 6개월 이전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던 환자를 대장 내시경 후 대장암으로 정의하였고, 대장암 진단 전 대장 내시경 시기를 구분하여 대장암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암 이외의 대장암은 국가암 검진을 한 후에 검진 발견 대장암으로 정의하였고, 분석 결과 대장 내시경 후 대장암은 전체 대장암의 7.9%로 적지 않았고 높은 사회 경제적 수준, 비흡연과 연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생존은 산발성 대장암과 유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연도별로 대장 내시경 후 대장암이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국내 대장 내시경의 질 관리가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구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고려 중인 대장 내시경 1차 검진의 이득과 이에 관련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대장암 검진 빅데이터 자료 분석 결과가 효과적인 대장암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속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암 검진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합병증이 있는 경우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전수자료 조사를 통해 고령, 동반 만성질환 등의 위험 요인에 따른 대상을 분류하고 합병증 빈도와 의료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효과를 우선 고려한 대장암 검진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